안녕하세요. 좌파 씹는 남자 팩맨입니다. 박수현님, 행복님, 구라킹 김다이주 센세님, 힘내자 자유대한 회장님, 정혜선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스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후로 휘청거리던 중국 경제가 부동산발 위기로 아주 심상치가 않죠. 먼저 관련 뉴스를 살짝 들여다보자면 이번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부도를 내고 위안양이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못 막으면서 이게 중국 금융회사들까지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0조 투자금 굴리는 중국 최대 신탁회사 중농까지 고객들 돈을 지급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중국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부동산 거품 시원하게 꺼지고 그 바람에 중국 경제도 이번에 완전히 골로 가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에 대한 제 생각은요, 일단 중국은요 그렇게 쉽게 안 망해요.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와서 소비 위축되고 내수 작살나서 불경기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IMF를 겪었던 것처럼 나라 살림 거들라고 대기업들 다 망하고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는 경우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일단 중국은요 아직까지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있어. 그리고 미국 국채가 8천억 달러가 있다고. 이러니 중국 경제가 아무리 내수가 망하네 만에 해도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망했던 나라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쇼. 한국에 IMF가 왜 왔어요? 달러가 없어서 왔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디폴트는 왜 왔냐고. 여기들도 달러가 없어서 왔잖아. 그런데 지금 중국을 봐. 지금 중국의 수출이 죽었어요? 아니 뭐 외환 보유고가 줄었어? 안 그렇다니까. 이제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수출만 잘 되면 입에 풀칠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나라고, 외환 보유고도 3조 달러나 있어서 한국처럼 뭐 달러빚 못 갚아서 나라 거들날 일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업체들 신용위기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서 신용 경색 풀겠다고 맘먹고 돈만 뿌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 때 신용카드 무작위로 발급하면서 개나 소나 신용카드 짓고 사방팔방 긁어대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신용회사들 휘청휘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LG카드 부실 채권 때문에 망해서 신한카드에 인수합병되고 다른 카드 회사들도 망하네 만에 하면서 진짜 홍역을 제대로 치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용 대란 때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끌벅적해도 IMF 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러긴요. 한국 카드 회사들이 부실 채권 때문에 아무리 휘청휘청 한다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 안의 문제지 나라가 달러빚을 못 갚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 신용카드 회사들이 한국 돈이 없어서 쩔쩔맸던 거지 달러가 없어서 쩔쩔맨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때요, 김대중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서 카드 회사들 부실 채권 다 사주고 인수합병 시키고 그래서 한국 돈 진짜 존나게 뿌려먹고 다 살렸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요, 이것도 지금 똑같다니까. 당장 중국이 달러가 없어서 휘청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부실 채권 사주고 위안화 뿌리면서 신용 경색만 풀어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사라질 문제라고요. 근데 또 이렇다고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다시 펄펄 뜨거워질 것이냐?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플라자 합의 기억하시죠? 그 왜 일본이 미국 경제 턱 밑까지 쫓아갔다가 미국이 일본 환율 더블 올리면서 일본 경제 턱 돌아가고, 미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 막으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 다 망하고 결국 삼성이 어부지리로 세계 1등 해먹고 덕분에 한국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 설명 드리면서 지금 중국도 일본처럼 미국한테 다리 몽댕이 부러지게 만든 중이고 머지않아 헬렐레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요, 얘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미국한테 버텨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미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알아버렸다는 게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요즘 다시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자기네 청년 실업률 20% 넘고 내수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부랴부랴 해외 기업 유치하겠다고 내쫓았던 기업들한테 다시 오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될 리가 있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제일 쉬운 예로 삼성, 현대, 이마트, 롯데, 이 한국 대기업들 보세요.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에서 투자 좀 해달라고 얼마나 꼬셔들 됐어. 근데 지금 이 기업들 중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딱 10년 동안 배울 거 다 배우고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더니 아주 헌시짝이 따로 없을 정도로 대차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 사드 부지 대줬다고 자기네 물건 빼내가겠다는데도 그 수출을 막아서 롯데는 진짜 중국에서 알몸으로 기어나왔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대기업들만 겪었던 문제일까요? 아니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할 거 없이 중국이 뭐 좀 빼먹었다 하면 바로 그 즉시 갈구고 장사 못하게 규제해서 전부 대부분 손 털고 그냥 나왔다고. 그러니 지금 와서 중국이 다시 오라고 한들 누가 다시 여길 들어가겠냐고. 그렇다고 내가 뭐 중국이 뭐 원천 기술이나 뻑적지근하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시건방을 떠면 말을 안 하겠는데, 가진 거랑은 땅덩어리에 사람밖에 없으면서 그야말로 공장이나 세우면 딱인 나라가 이렇게 뭐 돈 좀 벌었다고 상도도 개무시하고 양아치처럼 나오니 여기다 대놓고 누가 정이 안 떨어지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돈 벌자마자 한 짓이 또 뭐예요? 배은망덕하게 지네 나라 먹여 살려준 미국한테 개기기 시작했잖아. 문화혁명으로 76년까지 나라 조져놔서 다들 거지꼴로 살고 있던 중국을 지금까지 달러 퍼 부어가면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공장 세워주고 먹여 살려준 나라가 어디냐고. 그리고 이 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등소평이 입만 열었다 하면 이 나라한테 앞으로 100년 동안 개길 생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나라가 어디냐고요. 바로 미국 아니야. 그런데 여지까지 중국이 딱 돈 좀 벌었다 싶으니까 해왔던 짓을 보세요. 남들이 G2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지들이 진짜 선진국이라도 된 줄 알고 한동안 미국 언제 추월 안에 만에 건방을 떨질 않나 사사건건 미국이랑 대립각을 세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이라면 이런 배은망덕한 중국 가만히 두고 싶겠어요? 기권 등소평이 우리 인민들 좀 제발 먹여 살려달라고 그냥 바짓가랭이 쥐고 싹싹 빌어가지고 달러돈 끌고 와서 공장 세워주고 일자리 만들어서 먹여 살려줬더니 말이야. 이것들이 올챙이 시절을 까먹고 이제 막 내 상투를 잡겠다고 막 기어오르네. 그러니 이걸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겠냐고. 절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중국이 원유 거래를 하는데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이 꼴을 당장 미국이 어떻게 두고 봐. 미국 하면 달러 패권인데 중국이 대가리 컸다고 이제 지들도 기축통화국 해보겠다고 막 까불치네. 이러니 미국이 중국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었겠냐고. 아주 그냥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요? 글로벌 기업들 내쫓아서 일자리 다 날라갔으니 뭐 부동산이니 내수니 뭐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중국이 일본처럼 뭐 부품 소재를 잘 만들길래 아니 뭐 미국처럼 원천 기술이 많어. 그저 세계 공장 노릇하면서 노동력이나 제공했던 것들이 지 분수를 모르고 선진국 엿을 먹이고 있으니 여기다가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경제 협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폭마냥 경우 없이 나오는 공산당에 누가 다시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냐고. 언제 쫓겨나올지 모르는데 여지까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가르쳐놨더니 제일 먼저 한 짓이 누가 홍위병 출신들 아니랄까봐 뒤통수 치고 쫓아낸 일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 공산당에 내 돈 들여서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중국은요 어쨌든 이제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만 7, 8%, 10%씩 찍으면서 퍽퍽퍽 성장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택도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중국이 혼자 노력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건요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산당의 정체가 그냥 조폭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얘네들이 돈을 잘 벌면 뭐하고 부자가 되면 뭐하겠어요. 그냥 돼지 몸뚱아리에 진주 목걸이 찾는 것 마냥 추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옆 나라나 괴롭힐 텐데 이런 나라가 민주화되지 않는 이상 근대화가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냐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참고로 나라는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고 시스템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나라가 돈을 벌어도 선진국 소리를 절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진국 소리 들을 일도 없고, 이게 바로 중국의 운명이라고. 그냥 딱 그 조폭 사이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진국이요? 선진국 아무나 해.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는데. 지금 팩맨몰에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특상품 1일지 전복 10에서 13미 사이즈 핵폭탄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전복은 풍년인데 수요가 주춤해서 한 달 전에 30% 할인 이벤트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 키로당 10마리에서 13마리 사이즈가 지금 개풍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1일지 여왕님께 또 긴급 제안을 했죠. 어차피 전복 재고 빵빵한데 걔들 데리고 있으면 뭐 하시냐. 차라리 우리 구독자님들 전복 쌀 때 많이 드시라고 이번 기회에 핵폭탄 이벤트 한번 가시자. 그랬더니 이르지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하여 이르지 전복 10미 13미 사이즈 핵폭탄 할인 이벤트. 기존 30% 할인폭에다가 한 팩을 사시면 10%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두 팩을 사시면 무려 25%를 추가 할인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인폭이 어떻게 되느냐. 평소 정상가보다 40에서 55% 할인된 가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쌀 때 쟁겨놔야지. 우리가 또 언제 이런 최고골 전복을 이렇게 싸게 마음껏 먹어보겠어. 그리고 제가 이때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저같이 가성비 따지는 놈들은 이렇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아주 공격적으로 소비를 한다고. 왜? 그게 남는 거니까. 막말로 쌀 때 먹어야지 언제 이렇게 맘 놓고 먹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쌀 때 한풀이 하듯이 전복 왕창씩 싸다가 아주 원 없이 드셔. 내가 보기엔 그게 남는 거야. 뭐 현명한 소비가 따로 있어요? 쌀 때 많이 먹는 게 현명한 소비인 거죠. 그래서 구매 링크는 댓글에 달아놨거든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네, 빨리 두 팩 주문해서 다음 주에 전복 파티 신나게 벌리셔야죠. 그게 남는 거예요.